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방송 TV의 웅천입니다. 예, 지금 저는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대표 한교안 선대묘라고 해서 이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주변에 산떨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산의 작은 공장 뒤편 소박한 묘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합장묘 치고는 봉분이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고 있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이 봉분이 작은 데다가 잔디까지 지금 전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항토가 드러나 있고 산떨기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어 마치 언뜻 보기에는 묵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지기를 보니까 완전히 무맥지입니다. 먼저 많은 방문자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다녀간 답사객들이 산떨기 나무가 많이 자란 작은 봉분을 밟아놓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녀간 흔적을 지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교안 대표가 3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어 이 자리에 모신 후에 20세 때 이 부친까지 돌아가시자 이곳에 합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풍수를 간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후손에게 미칠 모든 것이 대부분 나타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교안 대표는 기독교 전도사 출신이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산소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묘지 관리가 어쩌면 이렇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현재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가지고 풍수지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사회적 고위 신분을 지낸 사람의 부묘모로 보기에는 남들보다 더욱 아쉽고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모님 묘소 관리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어찌 이리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을까요?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임법지라는 경구가 보입니다.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하늘은 도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땅, 이 터가 이젠 후손의 민낯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도 현재는 애들한테 나름대로 평소에 풍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도 죽고 2대 3대 종손 및 고손가량 넘어가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일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될 거란 생각에 집안 묘지 관리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묘지 관리가 중요하겠죠. 이처럼 비록 관리가 안 되고 묘소를 잃어버림이 있을지라도 이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그런 국무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올랐던 사람이 또는 이 당대 대통령 후보자 자리에 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를 볼 때 이거야말로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묘지란 외형에 멋들어진 그런 치장보다는 당연히 혈이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합장묘를 쓴 5년 후에 아들 한교안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죠. 이 묘가 5년 후에 발복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입니다. 한간에는 이 자리가 명당터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지만은 단연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올시다. 형기로 주변 사격을 보자면은 저 멋진 조산 천마사도 보이는 듯 합니다. 전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저 산세를 보고 속발부기한다는 천마사가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좌하고 우로 또 이 뭐 천마사를 자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볼수록 아름다운 천마사가 정미방에 저 지금 제가 화면을 비추고 있는 저 방향이 정미방이라고 하는데, 예, 정미방의 아름다운 천마사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삭격 같은 것은 산의 형세에 익숙한 우리들의 기분만 좌우할 뿐, 이 터로 봐서는 전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묘에 산떨기 나무가 무성해 목념, 즉 나무 뿌리가 파고 들었다면은 이 또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형세는 혈이 뭉쳐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봉분의 주변이 대부분 수맥입니다. 수맥. 이 묘는 이 묘 봉분의 중심에서 봤을 때 미세한 땅 기운이 이 봉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땅의 기운은 이 중심에서부터 저 사선, 이 사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운은 이 중심에서 이 사선을 벗어나야 그래도 쓸만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터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윗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 예, 이 부분에 이 수맥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 풍수에서는 후손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고사하고 아마 명도 있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는 용맥이 내려와서 멈춘 자리가 아닙니다. 방향으로 봐서는 이쪽 방향이 지금 현재 간인 방향입니다. 용맥이 내려온 간인 방향이지만은 이 터 전체로 봐서는 소위 추녀 밑에 낙수물이 떨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손이 이 묘를 쓴 후에 과거에 고관 대작을 지냈다는 그런 사실은 이 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는 짧은 시간에 기륭화복을 논할 그런 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봉분 뒤에 수맥이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수맥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이 결과물이 현실화될 때 오늘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자손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또한 그야말로 거불성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추녀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정치 현실과 현안을 지켜보면 실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빈 양균성 선생의 88양법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풍수지리학의 원전인 청호경에 주석을 달고 음양오행을 적용해서
이기론을 완성한 사람이 당나라 시대의 구빈 선생으로 유명한 양균송 선사입니다. 지리학은 바로 이 내려오는 용과 이 자리의 혈과 그리고 좌우에 바라보는 이 사, 그리고 이 좌우에서 이렇게 물이 모여서 빠져나가는 수의 형세하고 음양오행의 이법, 이기론을 이기론을 작용에 의해서 혈의 윤결과 그 균형 화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혈사수 형세에 의해서 혈을 찾았다면은 혈의 자향을 어떻게 해서, 혈의 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방향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향을 어떻게 해서 우주에 좋은 기운을 취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소위 향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법론은 취길 피흉, 즉 길한 기운은 취하고 흉한 기운은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옛날부터 용혈사수향을 지리오결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해서 지금 이와 같이 나경을 내려다 보면은 축자미양의 정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축자가 된다는 거죠. 축자미양. 축자미양의 정파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황천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올라가 보면은 그나마 이 혈이 자,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이 혈자리가 뭉친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이 간인맥이 내려와서 멈춘 그런 혈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혈이 뭉친 자리는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한교안 선대묘에서 놓고 봤을 때 한 25m, 30m 올라오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자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면을 바라봤을 때, 전면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이 방향이 지금 현재 곤신향이 될 거고, 곤신향의 정미파가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이기법에 아주 합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차고소수 자생향이 되는 겁니다. 땅의 기운, 지기도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기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7, 8m 정도는 둥글게 이렇게 지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풍수 전문 용어로 풀이하면은 본국에서 따져볼 때 타국의 정고를 빌어 타구가 되고, 차고소수라고도 하고, 스스로 남의 정고를 빌려 생향을 만들었다 해서 자생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생향이라고. 이 전국으로는 절향이지만은 향상으로는 생향이므로 절처봉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한간에 SNS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면은 88항법, 이 축자미양의 손사파라고 하게 되면은 정양향이 되는데, 절대 지금 이 아랫묘의 그 위치에서 봤을 때 이거는 손사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물이 손사파면은, 자, 이쪽 방향이 손사파가 되는데 이쪽으로는 어거지로 지금 이기론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역으로 갖다 맞춰서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축자미양의 손사파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풍수의 이기론에 근거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국의 절태궁으로 파고가 되고 전국의 12포태의 그 양양을 우리 풍수에서는 정양양이라고 하죠. 물론 혈의 우측에서, 혈의 우측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쪽이 되겠죠. 예, 우측에서 이 쭉 내려와서, 예, 이 바로 여기서 이제 덕수를 해서 바로 이 혈의 명당을 지난 다음에 이 좌측으로 파고되는 우수가 도자해야 하며, 용은 자선용의 자선용이 이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죠. 혈 우측 임강궁에서 덕수한 물은 간대수, 목욕수, 장생수의 기란 기운을 가지고 혈 명당에 모여서 양양에서 혈의 기운을 공급해주고 절태국으로 파고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풍수 전문 용어로 봐서는 긴 농마 상어사라고 해서 혈을 금성 함포하는 그런 길국의 형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지금 이 혈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향법상 절대 맞지 않는다, 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용진혈적의 정양양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제양왕의 공명현달하고 발복이 가장 큰 자리 중 최고의 향이라고 최고의 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축자미양의 손사파는 음양의 음파 합법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교안 대표의 활약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 저는 이 자리를 평가할 수 없다는 데서 상당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자, 이 간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